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조세희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감상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작품은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 산업화 시기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 소설이죠. 사회 문화적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보고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다음에 영호, 영수, 영희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의 지금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PPT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이 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집의 가족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엄마, 그리고 삼남매가 있다라고 아까 교과서에서도 이미 얘기했었죠. 자, 아버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아버지의 이름은 김불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아니 불자 그리고 전미사 이가 쓰여서 여기는 지금 과거 노비 이름에 붙던 말이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왜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통 노비한테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이런 말들 많이 썼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그것처럼 불이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좀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옛날에 뭐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요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키는 117cm이면서 몸무게가 32kg예요. 그러면 성인 남자치고는 너무 작잖아요. 이거를 외소증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너무 작고 몸무게도 정말 적게 나가잖아요. 이거 거의 초등학생 몸무게 정도 나가지 않나요? 그쵸? 그것처럼 굉장히 작고 몸집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또 몸무게도 되게 적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외모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라서 이 아버지는 칼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 수도 고치기 등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직업은 수도 배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일거리들을 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소설 전문에 보게 되면 뭐 약간 줄타기 같은 것도 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약간 이제 그런 거죠. 뭐 삐에로,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공연도 하러 돌아다니는 막 이런 사람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현실의 부조리를 순응하고 감내한다.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극한 상황 속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뒤에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요. 벽돌 공장 그 굴뚝 위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부분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서는 거기 굴뚝 속에 이렇게 빠져 죽는 걸로 표현이 되죠. 네, 그래서 또 슬픈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아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막 줄타기 같은 거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사, 남사당패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사실은 구경거리였던 거죠, 아버지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현실적인 인물이고요. 집안 살림을 책임지면서 현실을 묵묵히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철거 개거장이 오거나 개고장, 철거 개고장. 자, 이것이 왔을 때에도 그냥 받아들이는 인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쵸? 이제 종칠 때가 다 돼서 제가 우선 잠시 끊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유튜브의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중에 딱 나오는 장면 중에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딱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공장 굴뚝이 한 아버지가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김부리라고 하는 이 난쟁이 그리고 난쟁이 가족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바로 여기 있죠.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뭘 던지고요? 그쵸? 비행기를 던지고 마지막 이제 희망과 소망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딱 정리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줄거리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970년대 서울이 재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불법 판자촌에 살고 있던 난쟁이 가족이 강제 철거 통보를 받으면서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입주권을 팔아도 돌아오는 그 보상금이 적어서 결국 입주할 수 없고 입주권을 사고 그러니까 입주권을 살 수도 없고 또 그냥 결국 팔아버리고서는 거리로 나앉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참 슬픈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이게 결코 1970년대의 상황이 아니라 요즘에도 뭐 아직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달동네 같은 데들도 좀 남아있다라고 해서 물론 많이 정리가 되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재개발되지 않은 지역들, 판자촌 같은 데들이 많이 이제 어쨌든 정리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이 이제 주거 개선 이러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보상금 주고 나가게 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현재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거 보상금을 주게 되면 주거 개선 사업을 하게 돼서 보상금을 주게 되면 그 보상금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네. 원래 이 가까이 우리 학교 근처에 어디가 있었냐면 저 십정동에 지금 현재 더샵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쪽 있습니다. 동암역에서 조금 더 지나면 그 더샵 아파트 들어선 그 곳이 원래는 달동네 촌이었었고 그리고 거기가 또 그 응답하라 1988 촬영했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가진 자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을 못 가진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자의 억압으로 그들이 그냥 보이는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에 배경이 되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적인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뭐 요런 것들, 요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아, 이 작품이 조금 이해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할 때 이 작은 공의 의미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난과 착취가 없는 이상세계, 즉 달나라로 가고 싶다는 소외계층의 소박한 소망과 꿈을 의미한다. 희망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결국에는 그 꿈은 좌절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앞에 단어들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뭐 고기 굽는 냄새라든지 주머니가 달린 옷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못 가진 자가 갖고 있는 것들, 그거는 풀 냄새.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풀 냄새만 맡고, 그 다음에 주머니 없는 옷, 뭐, 요런 단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과서 속에서 살펴봤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요 정도 정리하면은 이 작품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쭉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요. 아버지는 거인이었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이거는 불평등한 사회를 향해 날리는 뼈아픈 고발이자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슬픔이 담겨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집의 3남매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바로 영수가 나오거든요. 자, 영수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이 작품 전체를 보게 되면 영수, 영호, 영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는 부분은 영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수는 현실 적응형 인물이고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장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공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그 노동 현장에서 사회 구조의 모순을 체감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식 시간이라든지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사실은 좌절하게 된다라고 보는 인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안해요. 네, 영호 한번 살펴볼게요. 영호는 이 집의 둘째 아들로요. 행동적이고 반항적인 인물이고요. 다혈질이면서도 욱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불만을 느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희는요, 막내딸이고요. 그리고 여기 펜지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품 안에 펜지꽃을 닮은 뭐 영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은 표시를 해놨고요. 17세이면서 순수한 공장 노동자예요. 예,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착취와 비극을 경험하면서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입주권을 사가는 남자가 있거든요. 차를 타고 온,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를 따라가서 그 남자의 집에서 일을 해주면서 또 그 남자에게 성착취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집의 입주권을 찾아 돌아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순수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결국에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맛보게 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희의 명대사는요,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 같은 것들은 죽여버려라고 하는 이게 좀 명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에는 되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물로 보지만 영희만큼은 우리 아버지는 큰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요, 갈등의 원인이 재개발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요, 정말, 판잣집? 이런 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사는 곳은요, 나공구 행복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절대 이곳은 낙원이고, 또 행복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곳인데, 나공구 행복동이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집에 무엇이 붙었냐. 철거 개고장에서 1970땡년 9월 30일까지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집을 비워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작품에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루미늄 표찰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문패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문패가 있는 집에 살지 못하고 알루미늄 표찰이 달려 있는 정말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들어보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딱지를 사고 판다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딱지라고 하는 말도 넣어 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철거 계고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김부리 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수신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반어적 표현이고 난쟁이 가족의 참혹하고 빈곤한 삶을 오히려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제목과 내용을 쓰고 있는 작품 예를 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재개발 사업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우선 읽어줄게요.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겠죠.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가 이 집을 부수려고 하니 재개발하려고 하니 너는 이때까지는 집을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국 이것은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의 합법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네는 어쨌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알아서 우리는 이 집을 부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오히려 너희들에게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목인데요. 합법이라는 가면을 쓴 정당성의 조장이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해자는 국가고 피해자는 난쟁이 가족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돈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사실은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돈을 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뭐 보상금을 주기는 하죠. 근데 그 보상금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지배층을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우린 정말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이 시간까지 이 기일에 맞춰서 우리는 집을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거 대상 건물 표시하면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자, 그리고 그 옆에 구조, 건평, 몇 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쵸? 보통은 구조라고 하게 되면 뭐 시멘트로 만든 집인지 아니면 벽돌로 지은 집인지 뭐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평 몇 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25평, 34평, 18평, 뭐 아니면은 45평 이런 식으로 평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졸속 행정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직접 나와서 실측을 하고 이 집이 어떻게 생겨먹은 구조이며 얼마만큼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 집이다. 이거를 다 실측하고 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너네는 이제 집을 나가줘야 되니까 이만큼의 기일을 줄게. 뭐 이러한 친절함이 아니라 그냥 대충 이제 법은 이러하니까 이 법에 맞게끔 너네는 나가. 뭐 니네 평수고 뭐고 그런 것 따윈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철거 대상 건물 표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찮게 여김의 극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의 집은 어차피 곧 부수어버릴 쓰레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며 평수며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행정 편의주의와 밀어붙이식인 개발.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의 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너희는 어쨌든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규격화된 서류와 텅 빈 내용의 아이러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네는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서류화했지만 문제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안에 내용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나 건평이라고 하는 이런 딱딱하고 거창한 행정적 틀, 그러니까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평인지도 모르고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이 집은 나가야 되고 비워야 하는 집이야 라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폭력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 철거계곡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난쟁이 가족에게는 이 집이 생존 그 자체인 거예요. 생존권인데 국가는 합법의 탈을 쓴 제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있었던 대단지 사업과 관련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창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